안녕하십니까. 2022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기시험 대비 6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할 김문성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1번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이네요. 공시제도는 증권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네, 이 내용은 공시제도의 정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증권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죠.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보험료 적립금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 변동보험금 매월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해서 매월 변동을 하죠. 계약 해당 일에 재계산되어 지난달에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사라지고 이번 달에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적된다는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1,000원의 개념은 1좌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좌는 1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 금융시장 및 상품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보통 만기가 3년 미만이 아니라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2번 거래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 단기 금융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2번도 틀린 지문이네요. 3번 양도성 예금 증서 CD는 대표적인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죠. 만기 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죠. 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 환매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4번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이것이 바로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맞게 설명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주식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조금 생소한 문제이긴 합니다. 새로 신규로 출제된 문제죠. 주식은 주로 지분,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소유권 이꼴 지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 해당되는 것은 지분증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권은 뭐 채권을 주로 얘기를 하겠죠. 수익증권은 펀드, 투자 신탁 에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죠. 투자계약증권 뭐 이런 표현은 잘 쓰질 않는데 이거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선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뭐 이런 거 주식의 종류 있었죠. 자, 일단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은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럼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이 되니까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겠죠. 종류로는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별이 됩니다. 자, 이 지문도 한 몇 년 전에 출제가 한 번씩 이렇게 되었던 지문이니까 유익 있게 한번 눈으로라도 여러분께서 뭐 다 이 종류, 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거 우선주를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는 눈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채권의 유통수익률. 유통수익률 종류가 여러 가지, 채권의 수익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통수익률을 뜻하는 것이겠죠.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채권의 표면에 기재된 수익률을 말한다. 이건 유통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표면에 기재된 수익률이니까 표면 이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수익률은 어떤 거냐? 2번, 3번, 4번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매매가 된다라고 하는 건 수요 공급이 그때마다 달라지죠. 그래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유통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자본 이득뿐만 아니라 자본 손실 그리고 이자의 재투자 수익까지도 감안하여 산출이 되는 것이 유통 수익률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유통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출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모두 고르시오. 대출금리에 대한 설명은 뭐 한 2, 3년 주기로 얘가 한 번씩 거의 비슷한 유형의 이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상식에 가까운 거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 예적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금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에 해지를 하지 않고 그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예적금 담보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채무자는 통상 담보 대상이 되는 예적금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이자보다는 대출금리가 당연히 조금 더 높게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예적금의 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가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과거에는 변동금리를 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정금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뭐 주택담보대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월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주로 이렇게 금리가 변동을 하는 변동금리가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편이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변동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죠. 기준으로 일정 폭의 가상금리를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상금리를 더해야지 금융기관에 마진이 생기는 거겠죠. 맞는 설명은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서로 자금을 쓰려고 하겠죠. 경기가 좋아지면 물건 만들면 잘 팔린다는 뜻이니까 남의 돈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죠. 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는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져야지 자금을 안 쓰겠죠. 경기가 이제 나빠지게 되면 금리는 하락을 하는 것이 금리의 기본 원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이자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주식이나 채권 내지는 뭐 직접 투자하진 않겠죠. 저축이 증가하게 됩니다. 얘는 맞는 지문이네요. 3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자금 수요가 줄어들죠. 대출이자가 계속 늘어나면 굳이 대출 안 받겠죠. 4번. 금리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얘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쓸 거냐 1년 뒤에 쓸 거냐.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죠. 이제 1년을 빨리 쓴다, 1년을 뒤에 쓴다라고 하는 그 가치의 차이를 이자로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분류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분류과세 하는 게 있었죠. 뭡니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주로 우리가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 분류과세를 하느냐. 양도 수익이나 퇴직 수익은 그 해에 원인이 발생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퇴직 20년간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다. 20년간의 그 원인이 누적이 되어서 온 거죠. 그걸 그 해에 다 과세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불공정하죠. 그래서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소득을 특정 시점에 일시에 과세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다. 얘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분류과세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퇴직소득 이자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죠. 분류과세하고는 다른 겁니다. 4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여 종합과세에서 배제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염두에 두고 출제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을 하죠. 2천만 원 이상 되어야지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1번. 2번.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별도 14%죠. 15%가 아닙니다. 3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연간소득의 합계액이죠. 예, 부부 합산 아닙니다. 4번. 금융소득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죠. 그래서 이자도 포함이 되고 배당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죠. 맞는 지문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도 뭐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 회계 연도 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금액을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땡땡은 뭐뭐는 괄호는 사업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용어를 일정 부분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유럽연합 12개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다. 단일 통화인 유로의 구매력 유지 및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유로 가맹국의 재정정책, 외환보유 및 운용 그리고 결제 시스템의 원만한 운용이 그 주된 업무이다. 상식 문제네요. 예. 자, 일단 뭐 유럽이니까 뭐 E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뭐 대표적으로 유로피안 중앙은행 역할이죠.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를 얘기하는 EC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부활. 특별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부활 어떤 경우에 합니까? 뭐 압류가 되었다든지 뭐 이제 국세 체납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미 뭐든지 그 지급을 한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특별부활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가지고 틀린 질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부활 청약 시에 보험 수익자가 청약을 할 수가 있죠. 보험계약이 해지가 됐죠. 그래서 해지 환급금으로 뭐 체납금액이나 압류 뭐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급을 한 금액,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을 해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특별부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보험 수익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험 수익자가 청약을 할 수 있다가 가장 핵심이었죠. 2번.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이 특별부활 대상이 된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특별부활 신청을 청약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승낙을 해야 합니다. 4번. 해지 당시에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활을 청약할 수가 있는데 지문에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75세 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연령대별로 원천징수세율이 있었죠. 그죠? 예, 70살 이하는 4%, 70에서 80살까지는 5, 4, 3이었죠. 예, 그래서 75세는 70세부터 80세 사이니까 3%가 아니라 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번, 연금 수령 연차가 15년인 경우에 몇 년 이상인 경우에 수령 한도 미적용하죠.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를 미적용합니다. 15년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미적용하겠죠. 예.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 사적 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인 경우에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하여 수령한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한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대체적으로 이 개별 지문 하나하나가 다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문들 하나하나 다 여러분께서 유의 깊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 간의 기산일 변경 사유. 자, 가입한 지 몇 년 이상, 이게 보험 계약을 유지한 지 몇 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과세에서 이 부분이, 실은 이제 제외를 시켜주죠. 자, 그런데 기산일 변경. 자, 이 기간을 계산하는, 그 기준에서 변경 사유, 이 기산일을 바꿔주는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런 요건이 이런 경우에는 기산일을 변경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한다. 이런 거죠. 계약자 명의가 변경이 되는 경우는 기산일을 그 이제 보험 유지 기간, 계약 기간을 다시 산정을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기산일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죠. 3번 수익자가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기산일 변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는 기산일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한 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기산일을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니까 틀린 질문은 3번. 예, 해당하지 않는 조건은 보험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자, 기산일 변경 사유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문 4개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납입자가 이런 경우에 자, 사망보험금의 과세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거 찾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지 동일인이 아닌지부터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납입자와 수익자가 동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자기가 수익자니까 지금 자기 돈 낸 걸 가지고 실은 사망보험금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자 피보험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와 지금 납입자가 같기 때문에 상속세든 증여세든 과세는 해당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 지문으로도 무인력 많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험금이 뭐뭐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뭡니까? 자산 운용 성과. 주식과 채권을 운용을 하죠. 그 주식과 채권을 운용한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률상 정의, 여러분께서 이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법적인 이제 그 내용과 도입 배경 필요성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문제죠. 자, 틀리게 설명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 적정 관리. 자,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해서 나온 결과 그 자산운용 성과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니까 예전처럼 고정금리 이 상품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는 이제 없어진 거죠. 예, 국가 경쟁력 제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투자 금액이 굉장히 커지니까 자본시장 발전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번 지문에 대한 내용이겠죠. 3번 물가 상승에 대응한 보험금의 실질 가치 보장. 변액보험이 도입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물가 상승에 대응한 보험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위해서 변액보험이 도입이 된 거죠. 4번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를 위해서 선진 상품으로서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도입 배경과 필요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곧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